바로 두 번째 발표, 최원호 선생님의 아이누 보험제에 관련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교수님. 최원호 교수 마이크를. 그 PPT 화면 공유를 했거든요. 보이시나요? 화면이? PPT 화면 보이시는지 혹시? 네, 보입니다. 잘 예,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예. 그러면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잡은 주제는 아이누의 보험제의와 신화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본 인간과 자연의 공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누는 그 일본의 그 흔히 우리가 북해도라고 하는, 또는 뭐 일본 음으로는 홋카이도에 해당하는 그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거주를 해왔던 원주민입니다. 원래는 조금 더 위쪽에 그 거주했던 민족인데, 사할린이 이제 러시아로 활양되면서 그 지금의 그 북해도 지역으로 더 이렇게 내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렇지만 예전에도 지금의 북해도 그런 쪽에도 계속 그 아이누 그 원주민이 살아서 거주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아이누의 그 보험제의와 이 신화를 이제 살필 때 좀 이제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누의 곰 관련 어떤 그 제의와 이 신화가 갖는 어떤 그 의미,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상관관계 등을 통해서 오늘 학술대의 어떤 주제인 인간과 자연의 어떤 공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제2연행 중심의 어떤 그 신화라는 말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신화는 대체적으로 그 제2와 긴밀하게 이제 그 결합해서 전승되는 게 일반적인데, 또 몇몇 그러니까 상당수의 신화들이 좀 그렇죠. 상당수의 또 신화들은 예전에는 어떤 그 제의에 기반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는 그 제의에서 상당히 좀 멀어진 그런 점도 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이 아이누의 그 신화는 의례와 상당한 어떤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신화의 본래적인 어떤 그 모습이랄까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례죠. 한국의 사례로 말하자면 뭐 제주도의 어떤 신화들이 또 그것이 맺고 있는 어떤 의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 등을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례와 이제 이 신화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은 아무래도 그것이 그 던지는 어떤 메시지들이 훨씬 그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이 어떤 그 언어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 성취 수준이라든지 그 의미의 심층성,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흔히 기록문학을 평가를 할 때도, 기록문학의 여러 작품을 평가할 때도 작품의 어떤 그 언어가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취한 어떤 수준에 따라서 작품을 이제 고평가하기도 하고 이제 저평가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이 구술 사회에서의 그 구비문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죠. 흔히 이제 우리가 구비문학 연구를 할 때 이 부분을 종종 놓치고는 합니다. 그냥 그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그냥 통칭의 어떤 전제 속에서 그 작품을 봐버리는데, 구비문학도 엄연히 그런 어떤 그 언어적인 어떤 또는 어떤 의미적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그 고차원의 어떤 수준을 획득한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이 아이누의 신화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그 성취 수준도 높고 의미도 심층성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런 이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방법론적인 어떤 차원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고자 그 한 연구들을 좀 했었는데, 인간과 어떤 그 동물을 연결지어서 보는 이제 인간 동물 문화학인데요. 이런 관점을 적용해서 이제 그 이야기라든지 의례라든지 등등이 나오는 어떤 그 동물들은 자연 그대로 생태계 그대로의 동물이 아니죠. 이건 이미 상당히 문화적으로 상징화돼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어떤 여러 그 사회적이라든지 문화적이라든지 등등 여러 문화 그 요소들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전제하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아이누의 신화 역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제 연구의 어떤 지속적 관점의 이제 적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그 서론에서 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누의 이제 고음 제의 이제 이유만테라고 합니다. 이 고음 제의를 이유만테라고 하는데, 이런 그 고음과 관련된 뭐 제의 또는 뭐 축제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뭐 여러 그 소수민족들에게 동북아의 여러 소수민족들이죠. 이런 소수민족들에서 조사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 이제 아이누 쪽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사례 연구로서 많이 제시되는 편이죠. 그래서 이들 여러 부족들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고음의 제의의 모습들은 뭐 축제를 거행하는 시족의 풍요로운 사냥 또는 어로에 대한 어떤 기원, 또는 어떤 친척의 모임 또는 죽은 친척에 대한 기념의례, 고음 고기에 대한 어떤 뭐 미식가적 평가 뭐 이런 거 등등이 이제 이 고음제와 관련된 연행 이유다, 뭐 또 그 또는 연행과 관련된 의미 등등으로 이제 기존의 연구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누족에 좀 한정하면 이 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3번 죽은 친척에 대한 어떤 기념 의례와 고음 제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이 또 이제 그 특징적으로 좀 드러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제 1930년대에 영상으로 이 멀로 박사가 그 남겨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2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자료들이 비교적 그 아이누의 고음 제2 이유만테를 얘기할 때는 이제 권위가 있는 그런 자료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자료를 조금 영상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그 제2의 어떤 절차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이제 그 제2의 단계별로 좀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하면 처음에 이제 그 우리 속에 우리 이 안에 이제 곰이 들어 있습니다. 새끼 곰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곰이 이제 여기 있죠. 새끼부터 이제 새끼 때부터 곰을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이런 우리 주변에는 그 이나우라 그래서 좀 제가 다음 화면에서 보여줄 건데요. 이나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꽂혀 있죠. 꽂혀 있고요. 그런 이나우가 이제 곰을 잘 지켜준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곰 제의 때 이제 사용할 음식을 만드는 장면들입니다. 이건 이제 부녀자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면 그 제단에 이제 그 우리 속에서 이제 곰을 꺼내 옵니다. 곰을 꺼내 와서 그 이나우코라고 해서 이제 이나우가 세워져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나우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여기 이 장소로 이제 곰을 데려오는 거죠. 이 곰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죽음의 장소 또는 뭐 쏘는 장소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곰이 묶이게 됩니다. 이나우의 모습은 지금 왼쪽에 보듯이 여러 그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나우는 그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 몇 가지 이미지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나우가 꽂혀 있는 이 죽음의 장소로 곰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내서 여기다 이제 묶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일종의 그 장식용 화살을 쏘는 뭐 그 의례적인 어떤 행사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이제 실제로 이제 곰을 화살로 쏴서 죽이는 그 이제 행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상징적인 곰을 묶고 장식용 화살로 쏘면서 이렇게 그 뭐랄까 곰과의 어떤 그 약간 유희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달리는 어떤 행위들이 있고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곰에게 이제 화살을 쏴서 죽이는 이런 행위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곰을 죽이는 거지만 곰은 이제 죽으면 이제 자기의 나라, 곰의 나라, 신의 나라죠. 신의 나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곰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곰이 자기의 나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거다. 이런 이제 의미로 활산을 쏘는 행위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곰을 죽이고 나서 이제 작별 인사의 의미로 그 곰을 죽였던 그 화살이 있죠. 그 곰 새끼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곰 새끼 화살을 이제 동쪽을 향해서 쏩니다. 이건 이제 신의 나라가 동쪽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이제 정화의 의미, 그러니까 곰이 영원히 그 신의 나라로 가는 어떤 길이 있겠지요. 그 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어떤 의미도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곰을 완전히 죽이는 이제 이 과정입니다. 곰의 이제 목을 졸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생명을 끊는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곰의 목에 이제 그 굵직한 막대기를 얹어서 그 압사시키는 질식사시키는 그런 이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곰을 이제 죽이고 나서 이제 죽인 곰을 그 누사 울타리라고 하는 이제 있는데요. 누사 울타리 앞에 두고 이제 곰의 영혼이 신의 나라로 무사히 가도록 이제 기도하는 이제 장면이 있죠. 이게 지금 여기 곰이 지금 죽어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게 누사 울타리입니다. 요 보시는 게 좀 이따 그 제대로 나온 그 누사 울타리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누사 울타리 앞에 이제 죽인 곰을 이렇게 이제 놔두고 신의 나라로 잘 가도록 비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죽인 곰에게 이제 여러 선물들, 이제 이게 목걸이 형태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곰에게 주는 이제 선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곰은 이제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굉장히 이제 인간들에게 이제 후한 대접을 받았고 뭐 선물도 여러 개 받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식인데, 그런 것은 이제 그 신화의 이야기 형태로 많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상을 애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곰의 죽음하고 이 아이누 조상들, 망자의 그 죽음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는 건데요. 이때의 눈물을 이제 쉽게 흐르는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쉽게 흐르는 눈물들을 이제 이 가족 단위의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이웃이 거기 동조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이 곰의 죽음과 이제 조상의 죽음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이제 의례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아이들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노는 이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후에 서로 이렇게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건데요. 이건 뭐 이제 그 아이누 아이들이 즐겁게 뭐 그 노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심도 같이 이제 즐겁게 그 놀다가 신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술적 그 믿음 이런 것이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 성인들의 놀이가 이어지는데요. 뭐 가장 연극을 해서 이 그 곰 흉내 놀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곰을 흉내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이나우 아까 곰이 여기 묶여서 죽었죠. 그래서 이 곰 흉내를 이제 내는 거예요. 아까 그 곰을 죽였던 그 어떤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로 이제 그 놀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무 노래와 춤을 추면서 이제 곰의 영혼을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곰 고기로 이제 음식들을 만들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있고요. 또 곰에게 또 그런 과정에서 곰에게 이제 많은 선물들을 이제 사람들이 바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 이제 곰의 머리입니다. 이게 곰의 머리고 그 몸통이나 이런 것은 지금 이미 이제 음식으로 조리되어 있고 이거 지금 나눠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곰 머리에 이제 여러 가지 선물들, 뭐 목걸이 형태도 있고 뭐 이렇게 꽂아둔 형태도 있고 앞에 놓아둔 그 음식들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곰도 많은 이제 그 음식 이런 것을 받는 것은 곰도 인간의 나라에 온 중요한 손님이다. 이제 가족과 같은 중요한 손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성찬을 하면서 곰에게도 역시 이제 이런 이렇게 선물이면서도 곰한테도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것들이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내는 창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있는데 이 보내는 창에 꽂혀 있는 이제 곰머리 이게 이제 보내는 창입니다. 이름이 보내는 창인데 창 위에 이제 곰의 머리를 이렇게 꽂아두죠. 곰의 머리를 이제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누사 울타리입니다. 이게 누사 울타리인데 누사 울타리에 이제 두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곰의 영혼은 이제 머릿속에 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곰이 인간의 대접을 이런 식으로 잘 받고 격식 있는 어떤 의례를 통해서 대접을 잘 받은 거죠. 그리고 선물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쪽을 향해서 자기 나라로 이렇게 잘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이런 이제 의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시면 뭐 곰을 우리 속에서 꺼내서 이제 죽이고 또 그 조상과 이 곰의 죽음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눈물을 흘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희, 놀이, 그다음에 다시 곰에게 이제 손님 대접하듯이 여러 음식이나 선물 등등을 이제 바치면서 이제 즐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누사 울타리 앞에 곰의 머리를 꽂아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의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례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의 공동체 참여를 통해서 그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의미가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공동체에서 하는 이제 제의적인 것은 아까 보셨듯이 곰을 죽이는 어떤 의례 행위, 또 여러 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놀이, 또 성찬, 손님 대접하는 어떤 그 성찬의 어떤 행위들이죠. 의례적 행위.
그다음에 이제 조상과 망자에 대한 어떤 애도 의례, 인간의 어떤 그 장래와 곰의 장래를 동일시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이제 인간과 곰 간의 어떤 가족 관계 확장적 모습이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상이 후손을 찾아오듯이, 그러니까 죽은 조상이 후손들을 찾아오듯이 곰 역시 인간을 찾아올 거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하면, 이제 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먹을거리죠. 인간의 먹을거리와 이제 곰 가죽도 옷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용적 관점에서는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굉장히 이걸 신화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면, 그 죽은 망자가 후손을 잘 사는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곰도 역시 이제 그런 의례를 통해서 대접을 잘 받고 다시 또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희생 의례가 다시 반복되고, 또 이제 그 곰의 나라로 그렇게 해서 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순환되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의미들이 의례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곰의 가죽과 고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풍요 기원의 의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곰 의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누의 어떤 그 사회적인 또는 문화적인 경제적인 어떤 매개물로서 기능을 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곰 그 의례 중심의 어떤 신화들이 있는데, 신화가 되게 많습니다. 곰과 관련된 신화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일찍이 그 정리가 됐는데요. 주로 이제 그 이런 자료들 밑에 보시는 뭐 서사시 형태라든지 또는 뭐 그 설화 형태, 이거 고보데라의 이제 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정리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이 안파서점에서 1977년에 이제 나온 거고, 이 자료들은 훨씬 그 이전에 1800년대 후반에 정리된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에 곰이 뭐 산신으로 숭배되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인간과 곰의 어떤 상호 관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자료들이 꽤나 많죠. 대체로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자료들은 이 곰 의례의 기원을 나타내주는 신화라든지, 뭐 곰의 내방, 인간의 나라를 찾아오는 거죠. 그다음에 곰 신이 인간을, 아이누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가, 뭐 이런 자료들이 이제 주로 많고요. 또 가족 관계로 맺어지는 이 곰신의 모습들, 뭐 예를 들면 동물 자식이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동물이지만 가족 관계에서 이제 하나의 자식처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그 동물 신랑의 어떤 모습들, 그다음에 그 곰은 인간의 어떤 그 대접을 받고 인간 가족 관계, 상징적 가족 관계인데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을 함부로 죽이는 곰은 굉장히 그 신의 나라, 그러니까 곰의 나라에서도 그 굉장히 이제 그 뭐랄까 큰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죄를 받아서 인간의 나라에 추방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이오만테, 아까 보셨던 곰 제이, 이런 것의 근거로 많이 작용을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신화로도 다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오키쿠룸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누의 시조신인데요. 이 시조신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아이누를 위해서 곰 제이 이오만테를 마련했는지, 이런 것을 잘 보여주죠, 신화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아이누인에게 있어서 곰 제이와 신화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잘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서사고요. 인간의 입장보다는 신의 입장에서 의뢰가 요청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누 신화, 제가 여러 나라의 신화를 봤지만 이런 식으로 그 서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그 아이누가 유일해요. 네. 그래서 신의 입장에서 모든 그 서사가 진행이 된
서사가 진행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인간의 나라, 신의 나라 간의 어떤 신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인간도 그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되고 곰도 역시 신뢰를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신화 속에 잘 나타나고요. 이런 관계들은 때로 이제 그 상징적 가족 관계로 확장돼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곰 의례와 곰 신화는 그 인간과 곰의 어떤 교환 관계적인 어떤 모습. 그러니까 곰은 인간에게 가죽과 고기를 제공한다면 인간은 이제 인하우와 술 이런 것으로서 이제 곰에게 그 보답을 하는 이 상호 이제 교환 관계가 철저하게 이제 보이고 또 인간과 곰은 이게 순환 관계 이게 이제 풍요의 기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순환돼야지 아이누인들이 그 살 수가 있죠. 곰 고기나 이제 곰 가죽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 관계의 어떤 모습,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에서 인간에게 이제 죽임을 당해서 희생 제의의 제물이 되는 신, 다시 또 본래 산신으로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돼요. 순환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의 이제 매개가 되는 게 이제 곰 의례고 그런 것이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 아이누의 곰 신화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 좀 해서 보시면 아이누는 일종의 이제 곰 사냥,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에서 보면 그냥 곰 사냥한 거죠. 산에 가서 곰을 발견했을 때 사냥한 거지만 아이누인에게 있어서 이 곰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한 거래다 이거죠. 신과 인간의 어떤 거래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곰과 인간 간의 어떤 그 맺어진 이 상징적 가족의 범주 속에서 발생하는 서로의 교환과 이 순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아이누의 이제 의례, 곰의례, 곰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이때 의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떤 상호 존중, 인간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곰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보통은 이제 이런 그 신화들을 보면 이제 주로 남미라든지 신화에 그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주로 인간이 자연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대해서 뭐 어떤 자연 재해나 이런 걸 당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대한 존중을 힘 이런 것을 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상호의 어떤 존중의 의미들을 드러내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 아이누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곰도 인간도 서로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곰도 그 자기의 나라에 신의 나라에서 벌을 받는 것이고 인간도 벌을 받는 거다. 공동체의 제재가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그 상호 존중 또 공생 이런 가치관이 분명하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그 상호 존중과 공생의 인식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학술 때 주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자료보다도 잘 그 부합되는 그런 자료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결과적으로 그 고무래가 이제 이런 인식, 상호 존중과 같은 공생의 가치관을 주로 외면화하는 이제 그 의례적 그 연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외면화하는 쪽이라면 곰신화는 이제 그 내면화하는 쪽으로 이 내면과 외면의 그 짝이 돼서 서로 긴밀하게 이어지는 그런 이제 그 상호 존중과 공생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조금 그 정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신 최원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신대의 윤형동 교수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네, 지금 방금 소개받은 유형동입니다. 최원 선생님의 글을 잘 읽고 발표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은 인간, 동물, 문화학이라는 관점에서 아이누의 곰 제휴와 신화를 검토한 것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곰 제휴와 신화가 기묘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곰과 인간이 상호 존중하며 공생한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시고 핵심적인 주장을 명료하게 제시해 주셔서 선생님 논문을 읽는 것 자체가 좀 큰 공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뭐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굉장히 송구스러운 그런 지점이라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으면서 생겼던 몇 가지 질문을 여쭈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카자와 시니치가 주장하는 대칭성의 사유라고 하는 것과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어떤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그 변별점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발표 논문 제목을 처음 접하고 가장 먼저 저한테 떠오른 거는 이제 시니치의 저서인 곰에서 왕으로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그 일련의 저서 카이에소바주 시리즈에서 그 시니치는 대칭성의 사고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통념상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이질적인 것들에게서 동질성을 찾아서 연관성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이 대칭성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결국 여기에서 대칭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상이 서로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사고를 유지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인간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공존하며 지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곰과 인간이 서로 사냥을 하거나 혹은 잡아먹는 이런 관계이긴 하지만 이것이 서로 뭔가 교환이라고 하는 관계로 치환돼서 설명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로 아이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이누나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누히브 쪽의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데, 결국 이것은 일정하게는 환경론적인 혹은 생태주의적인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곰의 상호 존중 그리고 공생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주장과 일정하게는 좀 이렇게 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과 변별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면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신다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이누와 곰의 문화적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말 특별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여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동물 문화학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특정 동물이 특정 민족과 어떤 문화적 관계에 놓여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서론 부분에 써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견해에 매우 동의하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이누와 곰의 문화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생님께서 물론 이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아이누에게서 발견된 특징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과 인간이 호해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공생이라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주장의 핵심이 될 텐데, 이러한 인식이 홋카이도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선주민들 그리고 북아메리카 선주민들에게서도 발견된다고 할 때 아이누와 곰의 명확하고 특징적인 문화적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지점도 좀 궁금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그냥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선생님께서 그 논문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설화 자료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설화들 혹은 이제 구비서사시라고 하는 것들을 그 유카라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유카라라고 하는 것은 대개 여성 화자의 입장에서 암송되는 구비서사시들을 의미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곰과 인간의 관계,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폭넓은 관점에서 유카라라고 현재는 좀 지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화들도 이러한 유카라의 자장 안에 놓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자료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것이 아닌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곰의 관점에서 이게 서술이 되고 인간과의 관계를 그런 측면을 통해서 재논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화의 특징, 구술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곰과 인간의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하고 발화하는 서사시들이 존재한다. 근데 그게 신화적으로 기능하고 제위와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인식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엉뚱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혹시 선생님께서 워낙 이런 방면에 많이 연구도 하시고 깊은 연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혹시 들려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질문을 마쳤고요. 좋은 글을 먼저 읽고 공부할 기회를 주신 최원호 선생님과 학회 관계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논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고 드린 질문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토론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원 선생님 바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토론 고맙습니다. 유영동 선생님. 제가 아직 논문을 계속 생각 중이고 막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은 아직 못했어요. 그냥 전체적인 개괄적인 뭐랄까 자료를 보고 판단, 그러니까 추출해낼 수 있는 어떤 핵심 어떤 내용 그런 것들을 추출을 하고 그 상태에서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밀한 어떤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제출한 게 이제 아니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본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이 자료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만 보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에서 이제 추출될 수 있는 의미가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고심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글이 또 잘 안 써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써야 또 글도 써지고 그러는데 되게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또 글이 굉장히 또 어려워지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저한테 아이누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도 이제 아이누를 일부 다루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이게 갈수록 말 한마디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어쨌든 제 연구에서 있어서 아이누가 갖는 의미가 좀 그렇다는 것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 관점에서 이제 질문 이제 3가지 주셨는데, 이 나카자와 시니치의 이 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책도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갖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고 이제 단어 정도 대칭성 사고 이 정도밖에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건데요. 이 나카자 시니치의 얘기나 제가 한 얘기나 아주 포괄적이고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양반도 고명한 학자신데 같은 자료를 보고 엉뚱한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신화를 보고 공부했는데 정말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한 어떤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을 규정하는 어떤 이제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 있어서 저는 좀 이게 대칭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됐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좀 뭔가 이론적인, 우리가 이제 이론론 이론론 했을 때 뭔가 이게 구분 짓고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존이 공생이 이런 이제 다음 단계 용어로 가는데요. 저는 이제 이 아이누의 이 의례나 신화는 그 차원을 넘어섰다. 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3번째 질문에 조금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 심화적인 언어의 어떤 표현에서 아이누만큼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표현하는 자료를 못 봤어요. 아직까지 거의 유일해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신의 언어로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죠. 보통 한국 신화랑 견줘보면 굉장히 한국 신화를 인간 중심적 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인간의 편에서 이게 편리에 따라서 이제 그 신들을 좀 이용해 먹는. 그래서 인간이 잘 대해주면 신도 우리한테 잘 해주고, 인간이 못 되면 신도 좀 못되게 대한다는 이런 식인데,
철저하게 이제 인간 중심적인 그런 방식인데 아이누는 언어적 표현에서부터 그런 모든 그 사고 방식 자체를 이걸 만들어낸 건 결국 인간 아이누인들이지만 그것을 이제 이 철저하게 자연과 신의 입장에서 이걸 서술해내죠. 언어적으로 표현해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독특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그 어떤 결론은 어떤 상호 공존이나 공생을 얘기하지만 그걸 굳이 그 이분법적인 언어를 전제하는 대칭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 점에 저는 좀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 표현을 했던 것임을 좀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아마 발표하면서 대충 얘기해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그 6화라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 뭐 6화라는 그냥 아이누의 서사시를 얘기합니다. 뭐 또 여성의 그 서사시 관련 따로 있습니다. 따로 존재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이누의 서사시들은 주로 이제 이 고음과 어떤 인간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여러 갈래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두루 나타납니다. 장편의 이제 전쟁용 서사시에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기타의 이제 그 서사시들에서는 인간과 곰의 관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그 중심에는 곰도 하나의 넓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을 이분법도 전제하고 대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누인에게 있어서 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가족의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고 그 범주 속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그 공존의 문제 이런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이누의 의뢰와 제의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것들도 결국 그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면 그 결론에 도달하겠지만 우리가 편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좀 뭐랄까요, 확 드러나는 그 정도를 퍼센티지로 나타난다 그러면 뭐 다른 민족의 자료들은 열심히 뭐 이런 이 자료 저 자료 다 끌어다가 꼼꼼히 분석을 해야 또 어거지로 뭔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나올 수 있는 결론인데 아이누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특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그 주제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 부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제가 좀 길어졌나요? 답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동생님 추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답변이 됐습니다, 선생님. 이 발표가 흥미로워서 아마 여러 선생님께서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김유민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직접 육성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한국에서도 곰 사냥에 관련된 의식이나 제의가 있는지 이 질문 주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곰 사냥에 관련된 의식이나 제의는 아직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파악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곰에 관한 이야기 중 처벌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설화가 있는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 중에 좀 말씀드렸는데 곰이 인간에게 굉장히 불량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곰이나 인간이나 상호 존중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 곰이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안 지켜요. 안 지키게 되면
이제 곰의 나라에서 추방이 돼요. 곰의 나라에서 추방이 돼서 인간 사냥꾼에 의해서 이제 잔혹하게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그냥 공손한 사냥이 있고 아주 잔혹한 사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잔혹한 사냥이 되는 것은 그 곰은 인간에게 뭔가 해약질을 한 거죠. 해약질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곰들은 죽어서도 신의 나라에서도 이게 환영을 못 받고 뭐 이런다는 그 이야기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벌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전설이나 이런 데서 금기 이런 것으로 많이 얘기하기도 그러는데 이제 신화적인 어떤 전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뭔가 그 공동체 질서건 또는 뭐 여기에 적용하면 곰과 인간의 어떤 서로 협의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약속이 돼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어쨌든 인간의 입장에서 곰을 함부로 사냥하지 않는다든지 등등의 뭐 이런 것 자연의 질서, 인간의 질서가 지켜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벌에 대한 얘기들은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지는 않고 종종 그런 이제 인간에 의해서 잔혹한 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종류의 그 신화들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뭐 또 이건 질문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곰대의 존중 숭배 의식 인도네시아에서 신비한 악어 숭배 신앙과 유사해 보인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켈트적인 신화 주인공 아서 또 볼레오는 곰의 아들이다. 나중에는 잉글랜드 왕의 상징 사자를 형상화됐다. 곰 신화도 아이누족을 정복한 일본인에 의해서 변형된 사례가 있는가? 이렇게 변형된 자료는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보질 못해서 아직까지는 보질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미지 자료는 그 이오만테에 대한 그 이미지 자료들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의 얘기입니다. 그 일본 지역에서 이제 아이누의 곰 사냥을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그런 것들은 좀 존재합니다. 곰 사냥에 대한 전설. 그러니까 사냥에 대한 아까 첫 번째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처음에 질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곰 사냥에 관련된 의식이나 제의를 질문하셨는데 지금 박수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설, 이야기죠.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의식이나 제의를 물어보셔서 그 의식이나 제의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그 제의 연행이죠. 그런 것을 제가 보지 아직 못했다는 거고 한국에 이제 곰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논문도 많이 있고 또 그 곰을 사냥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조현 선생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미 논문으로도 많이 그게 나와 있어서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관련된 의식이나 제의, 그러니까 아이누 이오만테처럼 그런 게 우리한테 남아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까지라서요. 추가 질문 한두 개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전선생님께 상당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행동들의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서 그러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이 곰을 이렇게 사냥을 하고 키워서 의식에 넣는 그 행동의 목적을 아까 말씀하시기에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해서라는 목적 하나와 그런 그 종교적인 목적 하나로
말씀하셨는데요. 고문의 고기를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일반적인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신호로 본다면 그런 가죽과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전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잘 안 들려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제 네, 발표가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얘기죠? 제가 다음에 저 끝나고 전에 아니, 저기 뭐 올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으로 숭배하는 것하고 곰을 사냥하고 고기를 나누는 것이 혹시 상충하는 것은 아닌가? 그 얘기 맞죠, 선생님? 네. 아까 저기 뭐 제가 했던 인도네시아 악어 얘기 보면, 그러니까 악어를 그러니까 신이라고 여기면 그러니까 악어가 그 얘기하거든요. 나의 자손들을 잡아먹지 말라 하는 얘기가 있던데, 곰의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은 신의 숭배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닌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제 굉장히 그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곰을 그 사냥하면서 또 그 사냥하는 곰을 또 신으로 숭배하느냐 뭐 이런 그 질문인데, 그건 그 참 너무 그 좀 이렇게 뭐라고 이걸 해야 될지는 좀 이렇게 모르겠는데요. 이 그 아이누에게 있어서 이 곰은 굉장히 이제 그 생활에 있어 중요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곰 가죽 같은 경우는 이 포케도의 혹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 곰 가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 곰 고기 이 식량으로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누인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런 곰을 무분별하게 이제 사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무분별하게 사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 곰도 없어지겠지만 아이누인도 그런 환경에서 오래 버티기는 어렵죠.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누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 여러 민족의 신화에서 그 민족의 삶에, 특히 이제 식생활이라든지 의생활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 연관되는 어떤 동물이었을 때는 그 동물이 현실적으로는 사냥의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민족의 어떤 삶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격화 단계로까지 또 가게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화의 원리니까요. 신화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그냥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 설명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여러 소통이 불편한 가운데 성심껏 답변하고 질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박수를 청합니다.